저는 한국 부산에 사는 63세 지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개인 회사의 회계사로 일하다가 60세에 은퇴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은퇴 후가 인생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기라고 늘 생각했다. 저는 아침에 여유롭게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더 이상 일에 휘말리지 않고 도시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재정적 압박이 없고 장부 때문에 더 이상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을 때 삶을 가장 온전히 즐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퇴 생활의 첫날은 정말 신나는 시기였다. 나는 일에 속박에서 해방된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고 붐비는 전철에 더 이상 붐빌 필요도 없고 매출 스트레스나 월말 보고서도 없다. 나는 오랫동안 기대했던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나는 옛 친구들, 동료들과의 모임, 예전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던 같은 모임에 기꺼이 참가한다. 저는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항상 젊게 정신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 커피 모임, 오후 차 모임, 옛날 추억을 되새기는 모임에 참가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느낌, 옛 이야기와 젊음을 함께 기억하는 순간을 좋아한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른 후 모든 만남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다. 대화가 점점 반복되고 있어요. 주제는 더 이상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질병, 자녀, 외로움에 대한 불평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아쉬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게 점점 지쳐간다. 한 번은 작은 카페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주변은 시끄러운 소리였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퇴직 후 삶이 이런 만남뿐인가?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나 자신의 기쁨을 점점 잃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장 기대했던 바로 그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와 커피가 삶의 결속과 기쁨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바쁜 일을 한 후 이 시간이 우리가 전에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생각보다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젊은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현정이라는 친구가 카페 모임에 초대해 준 적도 있다. 저는 기꺼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함께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은퇴 후 삶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나는 이 만남이 단순한 재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앞에는 현정뿐만 아니라 정중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것은 건강식품 소개였습니다. 현정 씨는 신경 효능에 대해 끊임없이 스포를 한다. 어떤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떤 것은 수명을 연장시키며 어떤 것은 심장이나 관절에 좋습니다. 그녀는 우리 나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열변을 토했다.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내식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현정 씨는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라며 가볍게 사라고 권했다.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거절의 미소를 지었지만 곧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그녀의 입술의 미소는 다소 억지스러웠고 목소리도 처음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나는 허탈감을 느꼈다. 우리는 우정 때문에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를 위해 만나는 건가요? 내가 기대했던 만남들이 점점 나를 낯설게 했다. 내 친구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변했거나 어쩌면 나 자신이 변했을 수도 있다. 나는 우리가 젊었을 때 우정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을 때를 기억한다. 커피 초대가 단순한 대화일 때 상품 마케팅이 아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카페를 떠났고 수년 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술을 거절할 때마다 나는 놀림과 심지어 불만스러운 눈빛을 받았다. 은퇴했는데 그렇게 신경 써요?
한잔 어때, 친구? 민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술잔을 앞에 두고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했다. 허락을 받기 위해 클릭을 해야 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치솟았고 몸이 어지러워 저녁 내내 누워 쉬어야 했다. 그 당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스스로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단지 친구를 체면 차리기 위해 자신이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나는 모든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속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던 만남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했다.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잃고 싶지도 않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단지 편안함과 진실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친했었지만 더 이상 같은 인생관이 없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친구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온 지인이 주최한 무료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호기심에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세미나 분위기가 매우 부드럽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연설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노인에게 매우 필요한 의료기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발표자는 설득력 있는 어조로 그것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나이든 사람들이 그것을 복용했고 건강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내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몇몇 노인들은 즉석에서 신속하게 계약금을 인출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방 안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제가 사지 않는다면 제 건강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흥분한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것은 가치 있는 투자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돈을 아끼지 말라.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라고 조언했다. 그들의 엄청난 설득과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느낌 아래 나는 별 생각 없이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갑을 꺼냈다. 내가 청구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들은 내가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집에 와서 저축한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가 왜 단 몇 분 만에 그렇게 큰 돈을 쓰기로 결정했을까? 제가 정말 그 장치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나는 내가 충분히 제정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나도 그들이 미리 쳐놓은 심리적 덫에 쉽게 빠졌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안정감도 잃었어요. 나는 이전에 기꺼이 참여했던 만남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저를 잠재적인 고객으로만 여깁니다. 내가 좋아했던 뜨개질 그룹조차도 점점 더 긴장감 넘치는 환경이 되었다. 처음에는 5명만 있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간단한 모임이었죠. 누가 더 잘 짜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있는 편안한 순간들을 즐기고 뜨개질을 하면서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룹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후자는 보여주고 싶어 했고 더 나은 사람은 자신의 그룹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의 아늑한 대화는 암묵적인 경쟁으로 변한다. 그룹의 일부 사람들은 서로 기술을 비교하면서 괴상한 제품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신참들은 차츰차츰 연석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모직 스카프를 짰지만 그룹에 데려왔을 때 한 나이 든 멤버는 노골적으로 코뜨개질이 고르지 않아 이 모직이 아주 싸구려 보인다고 폄하했다. 저는 거기 서서 마치 제가 애착을 갖고 싶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쫓겨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즐거움을 찾고 싶어서 모임에 참석하지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면 가벼운 것을 즐길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삶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구석이 있다. 저는 모든 관계가 지속할 만한 것도 아니고 모든 만남이 진정으로 유대감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은 후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만남에 나 자신을 계속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암도를 느끼고 은퇴를 더욱 의미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요. 나는 만남의 횟수를 제한한다. 예전에는 매주 친구들을 만나는 습관이 있었고 심지어 약속이 없는 주에도 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상업적인 목적도 없고 경쟁적인 목적도 없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저는 대화를 나눌 때 화기애애하거나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고 부드럽게 느끼는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모임은 줄어들지만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임의 초대나 암묵적인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한 후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제 자신을 보호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꺼리지 않으며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 건강에 맞지 않는 유혹을 교묘히 거절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되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단에서 연결을 찾는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취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뜨개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요. 책을 더 많이 읽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우연히 놓쳤던 자연의 숨결을 느꼈다.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는 작은 그림 수업을 듣고 아무도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 혼자를 즐기는 법을 배운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느낌이 무서웠고 조용함이 무서웠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저는 혼자인 순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회의를 주선하지 않는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가벼운 음악을 듣고 서두를 필요 없이 거리를 구경하는 오후를 즐긴다. 나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진 평화로운 순간들을 감사하기 시작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제 세계를 넓혔습니다. 저는 인맥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인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연락을 취합니다. 친한 친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저는 작은 독서 그룹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책 페이지에 대해 공유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지만 불필요한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노년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어떤 그룹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모임에 억지로 섞일 필요도 없다. 저는 천천히 살기로 선택했고 매 순간을 부드럽게 즐겼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기쁨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시들해진 관계에 대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삶에는 항상 자연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누가 정말 잘 어울리는지 남아있을 것이다. 더 이상 합이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들이 부드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을 선별한다. 이전에는 오래된 친구, 오래된 동료,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클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나는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붐비는 만남은 때때로 나를 즐거움보다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이제 정말 편안함과 이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만 만난다. 친구들의 숫자가 내가 가진 관계의 질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지만 아무도 실제로 들어주지 않는 수십 명의 단체 모임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만날 때마다 단지 삶을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부정적인 것에 대해 불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저는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몇몇 친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날 필요는 없지만 대화할 때마다 편안함을 주는 친절한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간단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애쓰거나 어떤 패턴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다. 약속을 잡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만약 내가 만남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다면 나는 갈 것이다. 만약 내가 수락한 순간부터 피곤함을 느낀다면 나는 정중하게 거절할 것이다. 나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까봐 또는 사회적 의무 때문에 더 이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나는 이 나이에 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저는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바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선별할 때 나도 마음이 편해진다. 지루한 대화나 어색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미없는 만남에 더 이상 강요를 하지 못해 하는 느낌은 없다. 나는 부담 없이 진실되고 진실된 연결을 즐길 수 있다. 저는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시들해진 관계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그 대신 자연스럽고 성실하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건강과 정신에 집중한다. 예전에는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술자리, 붐비는 단체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 친구가 많을수록 삶이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만남이 항상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술 몇 잔을 마셔야 하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파티가 있다.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시끄러운 단체 모임이 있다.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관계에 계속 매달리는 대신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해가 막 떠오르자 아침 산책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도시의 평화를 느끼는 습관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건강을 증진시키고 몸을 유연하게 하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기 위해 요가를 한다. 나는 혼자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을 넓히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는다. 나는 예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고요함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나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몇몇 친구들은 수십 개의 사교관계보다 더 소중하다. 예전에는 잦은 만남이 없으면 뒤처질까봐 외로움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저는 관계의 가치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대화의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 나를 평가하지도 않았고 우정을 이용하여 물건을 팔거나 나를 쓸데없는 일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거기 있었고 평범한 이야기와 작은 삶의 기쁨을 저와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불필요한 관계를 버리는 법을 배운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한다고 느끼기 위해 군중을 쫓지 않는다. 나는 더 누리게 살고 내 말을 더 많이 듣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돌보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함을 느낀다. 이제 저는 약속에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황심을 살까봐 모임에 참석해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긴 대화에 더 이상 피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 대신 저는 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에 시간을 씁니다. 나는 전에 가볍게 여겼던 소박한 즐거움을 누린다. 햇빛이 상태를 부드럽게 뚫고 들어오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어느 날 오후 남편과 산책을 하고 전에는 공유할 시간이 없었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평판에 대한 걱정 없이 제 자신의 고요함을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행복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더 많은 그룹에 참여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조용히 내 옆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나를 배려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만약 당신이 불필요한 만남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인생은 원래 의미 없는 약속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순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당신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사교적인 관계에 질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찾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와 공유해 주세요. 너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어.